자, 152페이지입니다. 자, 152페이지에서 제8절 개발행위 허가제도예요. 네. 자, 152페이지 펼쳐두시고 앞을 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개발행위 허가제도예요. 자, 우선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개요 설명을 드리고 이 지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까요? 네, 허가 대상,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행위를 알아보고요. 허가 대상 개발행위도 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죠. 네, 임의사항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지만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임의사항. 그리고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그 토지개발 과정, 토지개발의 절차,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자, 이런 주제들 테마를 위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되죠. 네, 개발행위 허가 시작합니다. 개요죠. 개요 설명. 여러분 그 개발 용도라는 얘기도 하고요. 네. 또 개발 목적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공법에는 계획적 개발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무질서한 개발, 난개발도 얘기하고 개발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개발이 뭐죠? 구체적으로 개발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고요. 강남이 개발됐다는 것은 모래 땅 다 밀어서 상업용지나 택지 등으로 조성해서 건축한 거죠. 건축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에요. 그래서 공법상 개발은 건축,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 위에 건축하는 경우는 없죠. 대지를 조성하거나 택지를 조성하거나 공장 용지 등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이고 또 건축 목적의 각종 토지 형질 변경 등이 대표적인 개발로 보면 되죠. 자, 이런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미 배웠죠.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자, 3설 강의 1주차 강의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약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한참 설명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사업을 결정하는 계획은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저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두 번째가 뭐죠? 도시 개발 사업이 있죠. 세 번째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되는 사업이고요. 제가 이걸 물을 때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얘기를 못 하신 분은 1주차 강의를 다시 들어가요. 다시 돌리시라니까. 그 상태로 저거 쭉 가면 계속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히니까 또 여기서 발목이 잡히고 자꾸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좀 오늘 강의를 처음 듣거나 하시는 분은 1주차로 돌아가야 되고 3, 4월 1주차 강의를 듣고 이해가 부족하면 1, 2월 강의로 복습을 다시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러면 얼추 다 돼요. 그런 자기에게 맞는 학습 방법 없이, 그죠?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앞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따라오면 금방 가능해지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장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기 때문에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공적개발은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개발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번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개발은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개발은
허가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근데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글자 그대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니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죠.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손님, 고객이 그냥 사적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형질 변경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형질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이런 개발행위는 서울시청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개발행위 허가 제도로 하는 거죠.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는 어디 가서 받죠? 시청, 군청.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까지는 안 외워도 되는 거잖아. 개발허가는 시청, 군청에서 받는 거예요. 상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허가권자를 외워버리거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시작해서 군수까지 외워버리니까 자꾸 힘들잖아. 그런 개발허가는 관할 시청, 군청에서 허가받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허가권자는 안 외워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발허가제도 무엇인지 아시죠? 이걸 처음에 연습 좀 하시라고. 자, 한 번만 같이 반복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죠. 같이 해요, 같이.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 방법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을 관할 시청 군수로부터 허가받게 하는 것. 이것이 뭐죠?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까요?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행위가 6개가 있습니다. 박스, 고개를 숙이면 되죠. 자, 고개 숙이면 바로 박스 안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나와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제 152페이지 보시면 이제 박스 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할 때 첫 번째 글자 건 동그라미 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공 동그라미 하십시오. 첫 글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그 밑에 토석의 채취, 그 밑에 토지 분할.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 토 동그라미, 토석 채취, 토 동그라미, 토지 분할, 토 하면 토가 몇 개죠? 3개. 위에서부터 읽어보십시오. 건공, 토토토 그렇게 되죠. 건공, 토토토.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뒤에 밑줄을 잘 그셔야 됩니다.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진적 밑줄 거요.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진적 밑줄 그시고, 녹지적, 녹 동그라미 합니다. 관리적, 관 동그라미 합니다. 자연환경, 보진적, 자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진적 안에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몇 개월? 1개월. 1개월 할 때 1 동그라미 합니다.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물건을 줄 것입시오. 쌓아 놓는 행위 줄 것입시오. 쌓아 놓는 행위를 줄 것입니다. 쌓아놓는 행위를 비출 것이고 적으십시오. 이꼴 적치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거죠. 네, 한자로 하면은 적치, 적치 행위가 되죠. 그때 적치 행위할 때 첫 글자 동그라미 하죠.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 6가지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녹관자, 일적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일단 암기하시고, 근데 저 좀 보실래요? 진짜 10년 전에는 이 목차만 외워도 답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알고 있는지, 현장을 상상하고 있는지, 현장에 활용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답을 찾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제목만 외워서는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한 문제 보장 아니에요. 그래서 양념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지. 이거 외워서 답 찾는 거 아니다는 거죠. 늘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문제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암기방법을 가르쳐드리면서 막 마음속에 후회하고 있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양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암기에 도움은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이때 근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때 근은 건축물의 건축인데 뒤에 보십시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줄 것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하는 거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고객이 서울시 도시공계획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공적개발이죠.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만 서울시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는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생각하는 범위가 좁으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건축법상 건축가 대상이잖아요. 거기까지만 생각의 범위가 미치거든요. 뿐만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도 된다는 거예요. 단 실무에 나가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받으면은 국토교육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 의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허가 받을 때는 둘 모두를 받아야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은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 처리가 될 뿐이야. 아셨죠? 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의제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제목만 외우고 자꾸 수험 준비 끝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자꾸 이 꿀단지 맘마 보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꿀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밥을 먹어야죠. 나물도 먹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죠? 나물밥은 좀 거칠고 힘들지만 그걸 드셔야 요즘 된다는 건강하잖아. 맞죠? 수험 준비를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네. 홍삼 액기스만 먹고 살 수 없다고. 다음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공작물의 설치를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작물의 설치가 무엇인지 뭐 개념을 정의하고 살지는 않잖아, 우리 다. 맞죠? 저도 이 공부하면서 공작물 설치의 개념을 정의했거든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때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예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 밑에다가 예를 들면은 광고 탑. 제가 1, 2월 강의에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광고탑 적어놓고 저를 보시죠. 이야기를 들어주죠. 이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 쪽에 인근에 여러분이 이렇게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가정합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뭐 서울시 관할구역으로 갑시다. 그냥 편하게. 서울시 관할구역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여러분이 농지 500평을 갖고 계셔. 1년에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 지으니까 1년에 수입이 100만 원, 쌀농사 지으면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여기다가 여러분 그 삼성 광고판을 여러분 농지에 세우고 싶다고 임차를 원한다고 전화가 왔어. 연간 임대료 2천만 원을 드리겠대요. 노입니까? 콜입니까? 콜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농지에다가 연간 2천만 원 받고 농지를 임대하면은 여러분 전가자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광고탑 설치는 뭐죠? 공작물의 설치고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 대상인데 허가 대상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전가자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뭐 공작물 설치예요. 실제로 이제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 그 사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때 삼성과 계약해서 여러분이 광고탑을 여러분 농지에 세운다면은 그것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공적 개발은 아니잖아요. 이별할 수 있습니까? 관할 시청군청이 허가받아야 됩니까? 이게 공작물 설치라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밑줄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질 변경이라 하면 적어뒀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땅의 겉모양이죠. 땅의 겉모양을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형상 겉모양이잖아. 땅의 형상을 변경하면 형질 변경이에요. 또 실컷죠. 공유 수면, 강, 호수, 바다 이런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뭐죠? 형질 변경에 해당돼요. 자, 이런 형질 변경을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하면 전부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봐주실래요? 여러분이 현장에 답사를 갔습니다. 땅 보러 갔죠. 땅 보러 갔는데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전답 가송등 농지가 있고 일부 뭐 임야라면은 이대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없잖아요. 뭐 대지를 조성하거나 택지, 뭐 상업용지 등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하기 위해서는 밀어야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사지 높은 부분은 잘라야 되죠. 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흙을 자르니까 절토. 계곡이 낮으면은 모래 자갈바위돌을 채워서 덮어줍니다. 낮은 곳을 덮어주면 뭐죠? 성토. 평평하게 고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정지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성형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현장 답사를 하면은 그 미개발된 상태의 그 땅만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형질 변경이 끝났을 때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형 전후를 상상할 수 있으면은 땅을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죠. 그죠? 완전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 형질 변경 전에는 평당 50만 원짜리가 네, 형질 변경 끝나고 평당 100만 원짜리 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 형질 변경 하나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벌써 토지의 경질 가치가 완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축대를 쌓고 이렇게 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하고 미개발된 상태는 이렇게 토지의 경질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다 개발이에요. 형질 변경. 그러면은 또 공유수면 매립도 형질 변경이니까 인천 앞바다에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이죠. 그것도 법적으로 뭐죠? 토지 형질 변경이고 인천광역시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 매립할 수 있어 없어 그런 얘기라고. 생각의 범위가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 재치는 그대로죠. 밑줄 쭉 그으시면 되겠죠. 흙이나 자갈, 바위, 돌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각에 덤프트를 세워놓고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면 토석 채취, 개발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토지를 분할할 때도 개발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몇 개가 나와 있죠? 3개.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이 허가 대상. 박사안에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그 세세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은 개발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5, 6월 되면은 이제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 이런 것도 서서히 이제 좀 읽어두시거나 좀 외웠으면 하고 원하게 돼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밑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매월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는 개발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 허가 대상 개발행위 몇 개죠? 전체 6개잖아. 이 6가지 개발행위를 도시군 계획사회의회에서 이루어진다면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합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도시군 계획사회에 의하지 않고 방금 허가 대상 개발행위 6가지는 관할 시청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전부 서울시장으로부터 개발허가 받아야 돼요. 강원도 평창군은 강원도 평창군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게 되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또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럼 허가상을 변경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토지 형질 변경을 10만 제곱미터 하겠다고 허가 받았는데, 형질 변경을 10만 제곱미터 하겠다고 허가 받았는데, 면적이 크면은 면적을 축소할 수도 있고, 면적이 작으면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 허가상 변경이죠. 변경은 항상 그 새로운 행위라고 봅니다. 새로운 행위니까 원칙대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앞으로 공법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면 뭘 받죠? 변경을 받습니다. 신고사항 변경은 변경신고합니다. 인가사항을 변경하면 변경인가입니다. 승인사항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원칙이라고. 단 허가사항 변경은 허가 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에 변경을 받는 게 원칙인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 없이 시청군청에 통지만 하면 돼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걸 통째로 시험 내지는 않고 한 줄씩 들어가요.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지문을 뽑아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이것만 콕 집어서 찍어주는 문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요즘에는. 제도 참 난감하죠. 체크해 드릴까요? 허가상 변경할 때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 153페이지에 나와 있죠. 개발인 허가의 변경해 보니까 두 번째 줄 거죠. 다음 중 한 개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변경 허가 받습니까? 변경을 통지하면 됩니까? 변경 통지 사항이죠. 변경을 통지하면 되는 거죠. 몇 개가 들어있죠? 5개. 이런 거 쪽지에 적어서 외우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걸 통째로 한 문제에 잘 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1번, 2번 위주로 기억, 니은 위주로 준비하시면 돼요. 보통 걸려요. 그럼 학습 범위가 확 줄어들잖아. 또 한 봐요. 사업기간을 단축합니다. 단축 변경은 경미하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요. 단축 동그라미 합니다. 단축의 반대는 뭐죠? 연장이죠. 연장. 단축의 반대는 연장입니다. 연장.
그러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은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단축을 동그라면 단축을 이루는 거야. 단축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는다. 단축을 이루는 거라고. 사업기간 단축, 연장은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 면적. 자, 다음 줄 것죠. 5% 동그라미 5% 범위에서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변경이죠. 축소 변경은 경미하다 봐요. 5% 범위 안에서 축소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지만 축소 동그라미 합니다. 축소의 반대는 뭐죠? 확대죠. 확대. 확대 변경은 네, 경미하다고 보지 않는 거야.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제가 확대할 거예요. 썰렁. 단축 변경, 축소 변경 그렇게 웃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니번 좀 조심하셔야 돼요. 5% 보고 답을 찍더라고. 5% 뒤에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 축소입니까? 확대입니까? 축소 변경만 변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그냥 맡기겠습니다. 제가 하십시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153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모두 허가받지는 않죠. 임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 행위. 자, 두 번째 줄에 밑줄을 꽂고 책장 넘기겠습니다. 줄 것이십시오. 자,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네, 조치 후 1개월 내에 사후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1개월 내에 사후 신고를 요한다. 라고 하고 책자를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은 임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몇 개가 나와 있죠? 3개. 동그라미 1, 2, 3번을 빨리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임의사항이라고 적어주세요. 임의사항, 임의사항이라고 적습니다. 임의사항이라고 적어놓고 출것죠? 재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목적으로 하는 응급조치 목적인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은 허가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단 조치 후 몇 월 내에 1월 내에 사후 신고를 요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건축법상 신고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법상 신고로 할 수 있는 출것죠? 정축, 개축, 재축. 건축법상 건축 절차나 원칙이 허가인데 우리 건축법에서도 경미하다고 신고만 하면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축법상 신고를 할 수 있는 정축, 개축, 재축이라면은 이 법상 개발 허가 받습니까?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줄 거죠.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박사의 기업부터 피업까지 포 한 장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부터 피업에 해당하면 경미하니까 허가를 안 받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출제에 가끔 반영이 돼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뭐. 그럼 다 외우면 부담되니까. 근데 왜 저를 째려보세요? 아, 암기상이 많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는 얘기죠. 그죠? 알았어요. 다 알아서 해드릴 텐데 미리 째려봤어. 자, 155페이지 제일 위에 적으세요. 암기 방법이에요. 암기에서 적도록 합니다. 암기 적어주세요. 무게 적으세요. 무게 부피 그리고 깊이 그리고 높이 4개입니다. 단위가 개발할 때 단위가 무게, 부피, 깊이, 높이일 경우에는 무게, 부피, 깊이, 높이일 경우에는 50 이하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무게, 부피, 깊이, 높이가 50 이하는 경미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밑에 적으십시오. 면적 두 줄입니다. 면적 단위가 면적이면은 대부분 25, 숫자가 25 이하입니다. 25 이하는 경미 그렇게 오시고 조금 귀찮게 되는데 이거 개정돼 가지고 공작물 설치 면적 뒤에 적으십시오. 공작물 설치 면적입니다.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면적은 50 이하 경미입니다. 50 이하, 50 이하를 경미하다고 보면 이 좀 조심하시고요. 네. 공작물 설치 면적은 50 이하 경미 그렇게 돼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니은번 오십시오. 박산의 니은번 154페이지 박산의 니은번 공작물의 설치 A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획구간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때 지금부터 밑줄 그시면 되죠. 무게 동그라미, 무게는 몇 톤? 50톤 이하. 부피 동그라미, 부피는 5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평 투영 면적할 때 면적 동그라미, 수평 투영 면적 얼마?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면적은 면적이어도 50 이하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요. D극번 옵니다. D극번 A번 같이 봅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높이 얼마? 50cm 이내. 깊이 얼마? 50cm 이내인 절토, 성토, 정지는 경미하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아까 이쪽에서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아까 이쪽에서 산이 높으면 그대로 두었습니까? 잘랐습니까? 잘랐죠. 무슨 토? 절토. 이 절토할 때 산이 높으면 언덕은 잘라내야 되죠. 이 절토되는 부분의 높이가 50cm 이내. 그리고 낮은 계곡은 아까 성토했죠. 성토되는 부분의 깊이가 몇 cm? 50cm. 절토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 깊이가 50cm 이하인 형질 변경은 경미하니까 허가받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럼 우리가 현장에 땅 보러 갈 때 참 잘 보셔야 돼요. 형질 변경을 통해서 절토하거나 성토해야 될 부분의 높이나 깊이가 얼마 넘으면은 50cm 넘으면은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계약 조건이 달라져야 될 거야. 그래서 계약서에 특례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50cm 넘으면은 개발 허가 없이는 그 땅은 개발을 못하는 땅이야. 그러면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야 고객을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땅 사도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현장 땅을 보는 거죠. 능력이죠. 그래서 형질 변경 없이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없다고 보시고요. 그러면 현장을 이렇게 절토하거나 성토해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몇 미터를 잘라야 되는지, 몇 미터를 메워야 되는지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현장 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치를 보죠. 벚꽃을 보고 개나리 보고 와 예쁘다. 땅을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금요일 수업이 해운대는 가거든요. 지난주에 벚꽃이 터졌는데 이번 주에 가니까 만개. 제가 벚꽃을 제일 오래 봐요. 이제 서울에 또 다 올라오면서 다 보잖아, 그죠? 화요일 대전 갔다 오니까 또 대전도 이것도 빨리 피니까 보고 벚꽃을 제일 오래 봅니다. 자, 무게, 부피, 깊이, 높이는 50 이하. 자, 아까 토지 형질 변경까지 했죠? 다시 봅니다. 리얼번 토속의 채취 보겠습니다. A번 같이 보시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획구역 154페이지입니다. 리얼번 토속의 채취.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획구역에서 채취 면적 동그라미. 면적은 얼마죠? 25. 토지에서 부피가 동그라미 부피는 50km 이하의 토속 채취는 경미하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참고라고 해둡니다. 참고. 읽어보는 건 괜찮아요. 네. 암기까지 요구하진 않을 거고요. 155페이지입니다.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A번 같이 봅니다. 녹지지역과 지구단위 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을 때 면적 동그라미. 면적이 얼마? 쌓아놓는 면적 규모가 2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무게가 50톤 이하인 물건을 부피 동그라미 부피 50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을 쌓아두면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대충 봐요. 대충 이거 암기 방법대로 하니까 얼추 되죠. 무게, 부피, 깊이, 높이가 단위일 경우에는 50 이하는 경미, 면적이 단위면 25제곱미터 이하가 경미한데 공작물 설치 면적만 50 이하 경미 그렇게 하시고 하나가 있어. 다시 해야 될 거. 연번 다시 오세요. 공작물 설치 154페이지 박선에 공작물에 설치해서 C번 내려옵니다. C번 별표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별표하시고요. 녹지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안에서 줄 것입시오. 네, 농림 음용 비닐하우스. 쉽게 이야기하면은 김포 평야는 도시적 주변이니까 관리지역이 많겠죠. 생산 관리지역이거든요. 많죠. 관리지역. 그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다가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설치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가 무슨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 허가 없이 허용이 돼요. 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가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가 있죠. 가로 안에 줄 것입니다. 그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 용도로 쓸 때, 육상, 어류, 양식장 용도로 쓸 경우에는 임의상에다 제외되니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D각번의 A번 별표예요. D각번의 A번. A번 동그라 별표하시고요. D각번의 A번 가로 안에 봅니다. 줄 것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지역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지역에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형질 변경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는 별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별표된 것 위주로 하시고요. 또 이 정도까지 암기하시면 되고 그 이상 범위를 넓혀서 A4 한 장 전체를 외우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 정리하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시하게 나오면은 아는 지문으로 답을 찾아가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점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2번 02번 개발행 허가 절차입니다. 155페이지 개발행 허가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1, 2월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죠. 네, 시시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얼추 시험 범위라고 봐야 돼요. 출제 범위까지. 앞에 보시죠. 자,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허가 신청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 검사를 받기까지 과정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 대략적으로 과정을 흐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 임야가 있고요. 여기 전답 가송등 농지도 있고 또 인근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요. 네. 그냥 보시고요. 이런 것은 설명이니까 필기를 설명은 듣는 거죠. 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고요. 그리고 하천길을 따라서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이런 곳이고 여기는 위치가 강원도 평창군이에요. 강원도 평창군이고 여러분의 고객이 강원도 평창군에서 펜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다 펜션 지어야 되니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밀어야 되겠죠. 네. 산이 높으면 그대로 둡니까? 잘라야 됩니까? 무엇으로 배웠죠? 절토. 이 부분은 뭐하죠? 성토. 평평하게 고릅니다. 뭐죠?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면은 토지 형질 변경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런 토지 형질 변경,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니까 여러분의 고객이 펜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형질 변경이니까 평창군 군계획으로 계획된 공적 개발은 아니죠. 그러면 임의할 수 있습니까? 사적 개발이니까 강원도 평창군청에 허가 받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창군청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뭐 개발행 허가 절차를 논하세요. 그런 문제 아니잖아. 주관식은 안 나오거든. 근데 흐름을 잡아야 이제 시시한 것을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런 절차를 적어놓고 외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것만 하면 돼요. 안 적어도 된다고. 자, 이렇게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되면 군청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분은 두 가지가 있겠죠. 기준에 맞도록 허가 신청하면 허가 처분이 되고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됩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형질 변경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공사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개발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을 수험 준비해야 될까? 출제 가능한 영역까지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체킹을 해드릴 거예요. 자,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를 설명드리면서 교재를 간간히 보고 밑줄도 긋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자, 확인 예제 밑에 보면은 02번에 개발행 허가의 절차가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 1번 뭐죠? 허가 신청서 제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 교재를 보시면 돼요.
자, 이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허가 신청서만 제출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첨부. 무엇을 첨부하죠? 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죠. 교재에 보면 어떤 계획서인지 다 적어뒀어요. 적어뒀으니까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죠. 여기요. 여기서 형질 변경을 통해서 펜션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절토하는 과정에 산사태가 날 수도 있잖아. 마을에 뭐 이렇게 무너지면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군청에서 나를 믿고 개발허가를 해준다면은 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위해 방지 계획서 첨부합니다. 위해 방지 계획서. 그리고 절토된 부분에 흙이나 자갈 파이또를 불도저로 밀어서 계곡을 메워 나가다가 흙이 묻어지면은 강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죠.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환경 오염 방지 계획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사늘이 잘라버리면 보기 좋아요, 흉해요. 흉하니까 경관 조경 조치하겠다. 조경 계획서 제출합니다. 조경 계획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펜션 부지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펜션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펜션을 지으면은 손님이 갈 수 있게 건너편의 도로까지 진입도로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상하수 시설, 각종 통신 시설, 전기 시설, 지역 난방 시설 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 이게 뭐죠? 기반 시설.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도 첨부하게 됩니다. 이런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하고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요. 근데 오늘 배울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오늘 배워요.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지역이에요, 별로.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거든.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교재 보시면 되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반시설 설치나 그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그렇게 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계획서를 첨부해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되면 군청에서는 의견을 들어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개발허가를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허가를 하죠. 그때 의견을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 이거는 좀 중요해요.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옵니다. 156페이지 저 밑에 156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 큰 5번에 도시공원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꼭 읽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의견을 듣죠? 도시공원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도시공원계획 사업시행자입니까? 도시공원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해야 돼요. 그럼 도시공원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냥 외울 수는 없죠. 이런 얘기예요. 설명을 듣습니다. 왜 도시공원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을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해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거 맞죠? 이 형질 변경이 허가 신청된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시공원계획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새로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을 허가해 줬을 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원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입니까? 해당 도시공원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개발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봅니다. 157페이지 보면은 저 위에 양괄호 2번, 양쪽에 괄호된 2번 예외 찾으셨습니까? 줄 것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지 않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개발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동그라미 2번은 꼭 외워야 될 거고 발표하시고요. 1번은 줄 거 드릴게요. 상징적으로 줄 거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인 경우에는 개발허가 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줄 것죠.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미 그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허가를 한다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살짝 그 2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를 전부 쪽지에 적어서 암기할 필요는 없죠. 네. 그 다음에 저를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되면 처분을 하게 되는데, 허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며칠? 15일.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저 위에 교재는 제가 몇 페이지라고 할 때만 움직이는 게 좋죠. 처리 기간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을 보면 줄 거면 되죠.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좀 보세요. 15일 내에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 아침 출근할 때 그 강원도 평창 군수님이 사모님께 야단 맞고 출근했다.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다 불허가 처분해버렸어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벚꽃도 피고 뭐 개나리도 보고. 그래서 다 허가 처분해줬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 기준이 필요하죠. 이제 국회에서 법률로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허가를 심사하는 일반적 기준 정도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7번 개발행 허가 기준 나와 있고 일반적 기준을 발표하시고 네, 책자를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은 개발행 허가 심사 기준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또 박사원의 A부터 D를 묶으면 안 돼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저 밑에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허가 기준 몇 개죠? 5개. 개발행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 5개. 1번 줄 거죠?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억번이죠.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개발행위 규모, 형질 변경 허가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해줍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별로 면적 규모,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하여야 허가를 해주는 거죠. 면적 규모가 적합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죠. 지금 같이 외워요. 거기 동그라미 기억번에 박스안에 A부터 D 있습니까? A부터 D 뒤에 공간이 보여. 그 공간에 적으십시오. 시줄 아주 짧아요. 적으십시오. 농공관 적으십시오. 농공관 3만 제곱미터 미만. 지금 외우죠? 농공관 3만 제곱미터 미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뜻이에요.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 그런 뜻이죠. 농림지역과 공업지역과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얼마죠?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 가능하고요.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번호,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 본옥, 자보.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의 허가 가능합니다. 5,000 정도 미만이 허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역입니다.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 허가납니다.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별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이렇게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에 적합하면 허가를 줍니다. 다음 2번을 발표하죠. 2번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계획하면은 기본계획이 들어가니까 틀리겠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도 아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과 또 하나가 뭐죠?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성장 관리 방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과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외우시면 될 것 같고 1번, 2번까지 하시면 되고 3번, 4번은 그냥 좋은 얘기들이에요. 좋은 얘기들.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또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하면 허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는 거 읽고 지나가야 돼요.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는 건 읽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조건부 허가 제도는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예요. 156페이지 딱 중간에 봐요. 156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은 조건부 허가 시 의견 청취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지나갈 때 읽으시면 돼요. 적용 조치 등을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시청군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받는 자가 위해 방지 조치나 환경 오염 방지 조치, 조경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허가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4번의 1번 조경 등 조건부 허가 나와 있습니까? 네, 4번의 조건부 허가 R 해놓고 양거를 1번, 2번 읽고 지나가면 되죠.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는데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는 제가 교재 찾아드릴게요. 100 뒤쪽에 있을 거예요. 162페이지 있어. 162페이지. 162페이지에 이행보증금 예치. 이행보증금 예치를 162페이지에 펼쳐놓고 제가 잠깐 보실래요? 제가 잠깐 보시면 설명하고 이거 마무리하게 한 5분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그리고 3교시 2교시 휴식 시간은 좀 길게 11분 길게. 자, 이행보증금 예치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일정한 계획서가 첨부됐죠. 군중에서 믿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면 개발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위해 방지 계획서, 조경과 경관 계획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에게 허가권자가 보증금을 받아서 예치시게 됩니다. 이것을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라고 그래요. 혹시 그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즉, 뭐 조경 조치도 하지 않고 위해 방지 조치도 하지 않고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안 하면은 이 허가받은 자가 예치시게 된 이행보증금으로 조경 조치나 위해 방지 조치, 환경 오염 방지 조치 등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예치시게 된 돈을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라고 그래요.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 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예치하는 것을 이행보증금 예치라고 하고요. 이행보증금 예치가 무엇인지 되지는 않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을까?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살짝 외워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총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보증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 기록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행보증금을 납입할 때는 납입방법 현금 납입 원칙인데 현금 없으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 끊어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공사를 하고 이제 무사히 준공사를 받으면 예치된 보증금은 허가받은 자에게 반환됩니다. 국고 귀속입니까? 반환입니까? 반환.
이러고 지날 때 읽어두면 되고요. 단독으로 한 문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중요 파트는 아니에요. 살짝 이해하고 암기도 너무 쉽잖아. 살짝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체크하고 휴식합니다. 이행보증 매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 안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5개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앞으로 묶어서 예치 사유가 됩니다.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예치 사유 적어놓고 살짝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네. 줄 것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 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때 기동그라미 토지의 굴착 동그라미 할 때 굴착할 때 굴 동그라미 굴착으로 붕괴 송괴 우리가 있으면 위에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 매치를 명합니다. 굴착 굴 동그라미 발파로 저 뒤에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매치를 명합니다. 발파할 때 발 동그라미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면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예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 차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줄 비탈민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비탈민의 적용이 필요하면 적용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매치를 명할 수 있죠. 비 동그라미 밑에 살짝 찍을까요?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암기 굴비 발차기 굴비 알죠? 네, 굴비도 화나면은 발차기 해버리죠. 네, 굴비 발차기 그렇게 됩니다. 이행보증금 매치 사유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습 조금 하시죠. 굴착으로 붕괴 송괴 우리가 있을 때 비가 뭐죠? 비탈면 그렇죠. 비탈면에 조경이 필요한 경우죠. 발파로 인근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죠. 그리고 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행보증금 매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양념으로 그냥 살짝 하는 거죠. 이거 하나 외우고 여기서 단독으로 한 문제 내고 하지는 않아요. 한 줄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비탈민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개발휴가 받은 자는 이행보증금 매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넣지 이것으로 한 문제 만드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추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휴가 제도를 보십시오. 우리 개발휴가 제도 무엇인지부터 여기까지 절차까지 준공검사까지 마무리하잖아. 여기저기서 한 줄씩 뽑아서 종합적으로 묻지 이거 하나 외웠다고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읽어야 돼요. 알겠죠? 너무 뽑아서 줄여서 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서 많이 읽어야 돼요. 시험 쳐봐야 알아. 기본서 많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뽑아서 많이 외우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일부 암기도 필요하지만 자꾸 공법을 외울 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시면 외울 것도 많이 줄어들고요. 점수도 학교 갈 점수가 믿음직하게 나와요. 부분적으로 암기하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는 만족했는데 점수는 잘 나오지 않죠. 선생님 외웠는데 안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엔 그렇게 안 나와요. 굴비도 후회 중이에요. 굴비 발차기. 암기 방법이 좋은 것 같죠?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다음 2번.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치 면제 몇 개죠? 3개. 이런 것도 빨리 지나가야 돼. 기억번에 빨리 동그라미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컬러로 복사되어 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동그라미 하시고 빨리 지나가 버리십시오. 국가 등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그렇게 공부해야 되죠. 예치 금액 내려와요. 양가로 이번에 자료를 덮어놓으면 안 보입니다. 예치 금액은 세 번째 줄을 봅니다. 총 공사비의 몇 %? 20% 이내의 범위에서 예치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오른쪽 같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위에 납입방법은 현금 납입 원칙이에요. 현금 납입 줄 것이고 원칙 적으시고 네 번째 줄에 비줄 거예요. 이행, 보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죠. 현금 납입 원칙인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치된 보증금은 개발휴가 받은 자가 미줄 것이십시오. 준공검사를 받은 때 반환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은 때가 뭐죠? 반환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1번을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줄 것이십시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채취 몇 개죠? 4개, 4개. 건축물의 건축 1개, 공작물 설치 2개, 토지 용질 변경 3개, 토석 채취 4개인데 그 4가지는 개발 사업이 끝나면 준공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 아까 허가 대상 6개였죠? 준공사 대상에 보이지 않는 거 2개를 불러주세요. 토지 분할. 토지 분할 없죠? 네, 토지 분할. 또 하나가 물건 적치. 적으십시오. 물건 적치.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필지를 분할해서 등기하면 되는 거죠. 포크레인으로 땅 파요, 안 파요? 형질 변경 필요 없죠? 그죠? 건축 필요 없죠? 그리고 물건을 적치하는 거,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다가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건축을 필요로 하거나 형질 변경과 같은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죠. 그래서 이 2가지는 준공사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개발행위는 완료, 개발사 완료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 틀려요. 허가 대상이지만 물건을 적치하거나 토지 분할은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개발행 허가 절차부터 준공사까지 출제 가능한 영역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의 출제 범위를 소소하게 다 챙겨드렸어요. 일일이 다 필기됐고 교재 읽어서 밑줄도 다 그어드렸고, 단 분량이 1, 2호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빠르죠. 네. 잠시 휴식 후에 그 다음 파트를 진행합니다. 네.